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60이 넘은 나이에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낯선 세상으로 걸음을 내디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롯이 나로서 다시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었던 63살 윤정희 씨의 고군분투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35년의 묵은 먼지를 털어내다. 2023년의 어느 화창한 봄날, 가정법원 문을 나서는 윤정희 씨의 손에는 이혼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30살에 중매로 만나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만이었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것도, 빚을 진 것도,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던함은 집안에서 지독한 무관심으로 변했습니다. 밥 줘, 불 꺼, 애들 단속, 잘해. 정희 씨가 남편에게 하루 동안 듣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말없이 TV 리모컨만 돌렸고, 정희 씨가 몸이 아파 끙끙 앓는 날에도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역정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신없이 살림하고 육아하느라 그 서운함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딸이 모두 결혼해 집을 떠나고 남편이 퇴직하여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되면서 숨막히는 정막이 정희 씨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정희 씨를 집안에 딸린 가구쯤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하고 와도, 새로 산 옷을 입어도 단 한 번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각방을 쓴 지는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정희 씨의 친정 어머니 장례식에서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정희 씨가 오열하고 있을 때 남편은 구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바둑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기계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앉아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슬픔에 동참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나는 죽은 채로 숨만 쉬며 살게 되겠구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정희 씨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 며 며칠 지나면 수그러들 투정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재산 분할 명목으로 작은 전세금 하나만 챙긴 채 그녀는 미련 없이 그 거대한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 해방감 뒤에 찾아온 지독한 고독, 처음 짐을 싸서 20평 남짓한 빌라로 이사를 온 날, 정희 씨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엉엉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공기가 너무 가벼워서였습니다. 눈치를 보며 발소리를 죽일 필요도 없었고 남편의 식성에 맞춰 매운 찌개를 끓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아침부터 크게 틀어놓아도 누구 하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첫 한 달은 매일이 축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TV에서 들려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려도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갈아 끼워야 했고, 밤늦게 열이 펄펄 끓어오를 때는 벨시구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며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두 딸은 각자의 육아와 직장 생활로 바빴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정희 씨는 엄마 잘 지낸다며 애써 씩씩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선택한 이혼이었기에 외롭다는 투정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정희 씨는 낙엽이 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를 기대고 있는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옷깃을 여며주는 그 사소한 동작 하나에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대단한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저 추운 날 옷깃을 여며주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주는 다정한 사람 하나면 충분했는데 그녀는 아직 60대 초반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남은 30년 이상의 세월을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아득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정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 늙기 전에 나를 지독하게 외롭게 만들었던 지난 날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겠다고 말입니다. 3. 낯선 세상으로의 첫걸음, 그리고 씁쓸한 현실, 결심은 했지만 막상 63세 여자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소개를 부탁하기도 민망했습니다. 그 나이에 웬 청승이냐, 혼자가 편한 걸 왜 모르냐는 핀잔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열어 시니어들을 위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고르기 위해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고 평소 잘 입지 않던 화사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진을 찍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용기를 내어 가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칭이 성사되었고 첫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간 동네 카페. 맞은편에 앉은 65의 남성은 정돈된 양복 차림에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정희 씨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윤 여사님은 음식 솜씨가 어떠신가? 나는 맵기 따뜻한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남성은 끊임없이 사별한 전처의 살림 솜씨를 늘어놓으며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밥 챙겨 먹기 힘든지를 토로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마음을 나눌 반려자가 아니라 전처를 대신해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줄 무급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또 다른 만남에서는 더 노골적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이혼하셨으면 위자료는 좀 받으셨겠네.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나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여자는 딱 질색이라서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정희 씨의 호구조사를 하고 경제력을 저울질했습니다. 마치 거래처 사람을 면접 보는 듯한 태도에 정희 씨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커피값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도망치듯 빠져나오며 정희 씨는 비참함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황혼의 만남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나. 사랑이나 교감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늙은이들에게는 조건과 필요만 남는 건가.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몇 번의 실패 후 정희 씨는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지옥이었는데 밖의 세상도 만만치 않은 또 다른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4. 포기할 즈음 찾아온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 그렇게 다시 혼자만의 세계로 침잠해 가던 어느 겨울, 정희 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림에 대단한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2번이라도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70살의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늘 한 구석에서 조용히 풍경화를 그리는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건 정희 씨가 물통을 엎질러 그림을 망치고 쩔쩔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없이 다가와 자신의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고는 망친 도화지 위에 은은한 번짐 효과를 넣어 새로운 그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서 또 다른 그림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 한마디가 정희 씨의 꽁꽁 얼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선생님 역시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서 만났던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앞세워 정희 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희 씨는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어릴 적 꿈은 뭐였어요? 오늘 아침 기분은 어땠나요? 평생 누구도 묻지 않았던 정희 씨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35년간 남편의 아내로 두 딸의 엄마로 살면서 정희 씨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윤정희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발굴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이 꽃 구경을 좋아하고 매운 음식보다는 달콤한 디저트를 사랑하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63살이 되어서야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두 사람은 우산을 나눠 쓰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정희 씨가 휘청하자 박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두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20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풋풋하고도 묵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 나이는 먹었어도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설레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우리 남은 시간 서로 서두르지 말고 좋은 친구로 지내보면 어떨까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딸들과의 갈등, 그리고 나의 선언,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교제를 이어가던 중 정희 씨는 큰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숨길 일도 아니었고 앞으로 남은 생을 박 선생님과 진지하게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서늘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 그리고 70살? 그 나이 때 할아버지들은 다 아플 텐데 엄마가 또 병수 받으려고 그래?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야? 남 부끄럽게. 띠달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엄마의 일탈을 향한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엄마가 갑자기 여자가 되어 돌아오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과거의 정희 씨였다면 딸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변명만 하다 물러섰을 것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복을 또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엄마가 주책맞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지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단다. 늘 아빠 기분 맞추고 너희들 뒷바라지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말라가는지도 모른 채 살았어. 이혼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엄마는 밤에 혼자 눈 감는 게 너무 무서웠어. 내일 아침에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엄마가 끓여주는 찌개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물어봐 주는 사람이야. 엄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네가 축복해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네 허락을 구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란다. 이제부터는 엄마의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야. 그날 밤 큰딸에게서 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낮에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심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평생 엄마를 우리 엄마로만 생각했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외로웠는지 몰라서 미안해요. 엄마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응원할게요. 우리 엄마 예쁜 꽃길만 걷자. 휴대전화 화면 위로 정희 씨의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비로소 그녀를 얽매고 있던 가장 크고 무거운 족쇄 하나가 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쓴 내 인생의 로맨스. 2024년의 가을 64세가 된 정희 씨와 71세의 박 선생님은 법적인 혼인신고나 거창한 결혼식 없이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론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애이자 동반자 관계입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말이면 함께 교회로 나가 사진을 찍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각자의 집에서 만든 반찬을 교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야 영화를 보고 팔짱을 낀 채 달빛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희 씨의 얼굴은 이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은 대체 무슨 주사를 맞았길래 그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회춘했냐며 놀려대지만 정희 씨는 압니다.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보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황혼의 사랑은 20대에 연애처럼 불타오르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고 묵직합니다.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상처와 이별, 실패를 훈장처럼 달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져주는 과정입니다. 열정으로 뜨겁게 드는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온돌 같은 사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저는 60이 넘어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 또 다른 계절의 꽃이 피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옅은 주름이 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름이 그저 늙어가는 서글픈 증거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자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그 훈장을 달고 떳떳하게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외로움에 망설이는 당신에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한 뒤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남들이 흉볼까봐 수많은 핑계로 찾아오는 외로움을 억누르고 텅 빈 거실에서 흘러가는 시간만 세며 살아가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60세에 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아직 30년, 어쩌면 4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그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과거의 기억만 파먹으며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희 씨의 용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눈 맞춰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정희 씨의 경험처럼 낯선 세상으로 나가는 길에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 상처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만남을 조건과 수발로만 계산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딛고서라도 나와 결을 같이 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모험입니다. 나이 듦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메마르는 것도 아닙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우리의 심장은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여전히 뛰고 따뜻한 천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식들의 눈치나 세상의 편견이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이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웃을 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도 결국엔 그 미소에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주름진 내 얼굴에게 수고했다고 남은 인생은 더 뜨겁고 다정하게 살아보자고 말해주십시오. 당신의 두 번째 청춘 혹은 진짜 인생의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고독 속에 웅크려 있던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에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깊은 곳을 울리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